네, 오늘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기사지만 어떻게 보면 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사를 참조해서 제 생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죠.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제 조력 존엄사법을 제정하는 입법안을 발의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입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냥 법률이 발의된다는 내용만으로도 지금 어쨌든 단독 기사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건 서울신문 기사고요. 해당 법안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됐다가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의료계와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결국 법안이 통과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조력존엄사하고 이제 연명시로와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법안을 이제 발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반대하는 데 있어서 작용했다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심기일전해서 조력존엄사만으로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또 그거에 대한 조력존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헌법 소원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 해당 관련해서 이제 설문조사 보니까 80% 이상의 이제 답변자 중에 80%가 조력존엄사 법안이 이제 입법화됐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소음 죄송합니다. 창문을 안 열어놓으면 너무 더운 곳에서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력존엄사, 이제 순화해서 조력사망, 예전에는 조력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어쨌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택하는 안락사 중 하나죠. 스위스의 디그니타스가 이제 이 조력자살을 돕는 단체로 유명합니다.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말미에 나오지만 한국인 10명 정도가 그 해당 단체를 통해서 조력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대기자도 한국인들 중에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력자살에서 조력사망이란 표현으로 좀 많이 순화되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게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많이 금기화되고 있죠. 근데 그냥 엉뚱한 소리긴 한데, 자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뭔가 삐 처리한다고 해서 자살을 안 할까요? 나는 그게 더 웃기긴 한데, 아무튼 순화한 표현으로서라도 이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 과정이 자살이라는 부정적 표현으로서 죽음을 택할 권리 자체를 비난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자체를 좀 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순화해서 그런 표현으로 만들어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네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조력존엄사라는 표현 나쁘지 않죠. 어쨌든 지금 안락사가 반대에 부딪히는 건 결국 인간의 생명을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그런 걸 앗아갈 수 없다라는 인간 생명 존중의 가치에 대해서 그 관점을 통해서 이제 반대를 하죠. 안락사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극적 안락사까지는 갔죠. 그러니까 연명 치료의 중단, 이거는 이제 소극적 안락사 개념이죠. 더 이상 치료를 포기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 그리고 인간의 그 생명 가치에 대한 교리에 따른 이제 종교적 단체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존엄사를 비롯한 그런 안락사에 대한 대척점에 있는 두 집단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력 존엄사, 그 존엄사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인간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걸맞게 표현도 잘 내세웠죠. 끊임없이 차량과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는 중에 녹음을 하는 부분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녹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끊었다가 이제 다시 녹음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졸업 사망하면 뭐 누구나 죽음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졸업 사망의 대상은 자 치료, 연명 치료도 불가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 끝없는 고통만 남은 그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마지막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그리고 그 기회를 주자는 게 취지죠. 그리고 그 과정도 전문의 의사들 뿐만 아니라 또 결정을 내렸다가 철회할 수 있을 부분까지도 명시를 하는 등 해당 환자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주는 방식으로 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그니타스에서도 그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력존엄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 과정이 그 조력 자살을 돕는 디그니타스에서도 진행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뭐 비슷하다고 표현해야겠죠.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력존엄사법이 조력 사망을 갖는 의미가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력 사망이 이제 퍼지게 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생명 경시, 그러니까 누구나 죽고 싶으면 죽음을 택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극단적으로 그런 케이스를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안락사를 좀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하게 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나타난다라는 이제 반대측 제 의견이 꽤 주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기우죠. 이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존엄하게 죽는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존엄성을 박살내는 그 인간다운 대접을 안 하는 약간 비정한 사회 풍조에서 나오는 거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을 경시해서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만큼은 내가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생명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적 교리상의 이유 때문이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종교 단체들의 입장도. 어쨌든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 선택이 아니고 죽음이 찾아오는 이 순간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삶 자체가 거의 끝난 거라고나 마찬가지인, 진짜 마치 이제는 숨만 붙어 있는, 치료조차 안 되고 그 끝없는 고통을 마약성 진통제로밖에 누를 수 없는 그런 삶밖에 남지 않은 환자에게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를 주는 건 옳은 길이라고 봐요, 저는. 자, 인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기회를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네, 녹음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잦은 소음으로 인한 잦은 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